네, 새누리당의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한 의결이 친박계 집단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쇄신을 해보려다가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쇄신 작업의 두 날개가 펴보지도 못하고 오늘 꺾였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비박의 강성 인사들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친박 공격하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고요. 우리가 개파 갈등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또 개파 갈등 때문입니다. 전국위가 아예 열리지도 못하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네, 정당 역사상 이런 적은 거의 좀 사례가 전례가 예. 좀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반대를 하더라도 참여해서 뭐 부결을 시키던가 이런 건 있어도요. 아예 조직적으로 그 불참을 결정함으로써요. 이거를 이제 무산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오고 가는 무슨 민심이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연의 일치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서인가 오더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참가하지 말라. 참가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회의장 주변에 어디 한 곳에 집결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사인이 내려오면 들어와라. 뭐 이런 건데 사인이 안 내려오고 그냥 무산시키는 걸로 누군가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오더를 그럼 누가 내렸을 것인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 20명이 이 반발하는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친박계 초재선 20명의 성명은 어떻게 해서 또 나오게 된 건지 그렇다면 친박계 뒤에 이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이것을 작전을 지휘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어느 수준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결국 그렇다면 이번 그 총선 민심이 어떻게 보면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민심의 준열한 심판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패권주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전면에 등장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보여집니다. 것처럼 부결을 해도 되는데 불참을 했다면 이 불참에 담긴 함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엔 뭐 돌고 돌아 결국 친박당에 대한 확인과 선언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친박계가 세운 그 원내대표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과 혁신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특히 원내 지도부 수석 부대표를 놓고 이미 친박 내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금이 쌓이기 시작하다 결국 혁신위원장 문제로 갈등이 폭발했다라고 하는데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세운 사람을 본인들이 부결시키는 차상 초유의 이 자가당착들을 벌어지는 거 보면 이 당은 바지사장인 정진석의 당이 아니라 친박의 당인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친박들이 배척한 비토한 그래서 사실상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으로 인해 친박에게 정치적 탄핵을 당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태 혁신위원장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오늘 사퇴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3번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합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께 은혜를 갚고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했고요. 그렇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비대위하고 혁신이 혁신위의 정권을 주는 당원 당규 개정안, 그다음 비대위를 인준해 주는 이건데 비대위도 이제 구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진석 위원장과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다 사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그렇게 되면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 진공 상태가 돼버립니다. 네. 원내대표 지도부만 있고 네. 권력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원래 비대위를 꾸려서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도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푹 어디로 이제 나락으로 빠져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추스를 수 있을 것인지 앞이 안 보이는 그 시계 제로의 상황. 그래도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는 당연히 근데 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예. 원내대표부야 이제 유지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근데 지금 비대위원회라는 게 원래 최고위원회를 대신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그 당의 총괄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거기서 뽑힌 새 지도부에게 당권을 이양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친박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이제 당권을 아주 노골적으로 쥐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예. 비박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기류가 조성될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아졌다. 지금 예.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셨는데요. 비박계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아무런 명분 없이. 그래서 이런 패거리 집단에 내가 있어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보수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저거는 보수당이 아니다. 독재당이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무산될 거라는 예측까지는 못했는데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4.13 총선 때 한번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아마 오늘 이 일로 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그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애면당한 정당을 희망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 침통한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정 여파, 특정 지역은 아예 참석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전국위원회 자체를 조직적으로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비박계 의원들 그야말로 이제 성토의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친박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인데요. 그 혁신위원장을 막으려고 하다가 친박들이 비대위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이제 권력 진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당원들에게서 대의원들에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할 것 같고요. 그 조기 전당대회를 친박이 수용한다라면 일단 분당 위기는 1차적 고비를 넘을 것 같은데 조기 전당대회를 친박이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면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비박 내 현재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원래 문재인 야당의 전 대표처럼 전당대회 이후에 등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총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 가라앉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대표 등 이선에 물러났던 친박 비박의 정치적인 중진들이 바로 조기에 복귀해서 이 문제를 단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죠. 이해운 새누리당 의원을 좀 연결해서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위가 오늘 아예 열리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실현될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뭐 비박계에서 저희도 앞서서 좀 들어봤지만 상당히 강한 어조의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비박계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앞으로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뭐 대책이 지금 이 마당에 있겠습니까? 예. 지금 소위 뭐 친박, 비박 저는 좀 나누지 말자, 이제 계파 싸움 중단하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친박, 비박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는 것조차가 참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부터 친박 일부 의원들이 친박이 10명 중에 7명밖에 없다, 너무 적다. 이것은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왔잖아요. 예. 예고해오신 대로 오늘 조직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회의장 주변에 많이 몰려 있으면서 회의장 주변에 들어오지 않고 정족수 미달을 고의적으로 만든 것은 이거는 뭐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친박 실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친박 실세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정족수 미달을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떤 인선이든 어떤 구도든 어떤 혁신안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무산시켜버린 텐데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그림이 잘 안 나오죠. 네. 친박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보면 지나치게 비박 강성이다. 그래서 첫날부터 친박계만 헐뜯지 않았냐. 이게 무슨 쇄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친박의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이요. 상견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나온 게 없습니다. 무슨 헐뜯는 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이제 우리는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은 방송도 보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는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류 상견례는데 무슨 비난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지나치게 보면 예. 비박 인사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원내대표단은 13명 전원이 비박이고 친박이고 비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내대표단 인사가 꾸려졌을 때 누구도 왜 친박만 있고 비박이 한 명 없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비박에서. 네. 하지만 국민과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심했죠.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회초리를 맞고도 새누리당이 반성하지 않느냐.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했는데 도로 새누리당이 된 것이냐 변화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인선인 비대위 인선에서 10명 중에 7명의 비박을 인선한 것입니다. 예. 이게 균형 감각에서 보실 때 치우친 것인지 편중된 것인지 국민들이 전체적인 판단하실 것이라고 균형에서는 봅니다. 치우침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위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는 뭐 탈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때는 탈당 얘기를 먼저 할 때가 아니라 당을 살리는 얘기를 먼저 하고 어떻게 되면 사실 이 균열과 고를 봉합을 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까 이것을 먼저 얘기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조기 전당대회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얘기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있어야지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지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 기구는 있어야 될 텐데 그 관리 기구를 누가 선임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비대위는 지도부가 아니고 그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이 관리기구 하나마저도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원내대표를 밀어서 뽑았는데 왜 우리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런 논리로 예. 무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직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이제 들리는 것 같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듣고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원내대표직은 이것은 선출된 것이고 이미 의총을 통해서도 모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임이 다 끝난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국회가 이제 곧 개원이 될 텐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도 있고 상임위 배정도 있고 또 야당과의 대야 관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일을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예. 모자랄 정도이거든요. 이 일에 우선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이 상당히 뭐 지도부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 비박의 좌장으로 불리는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님은 지금 뭐 칩거하고 계시고 전혀 나타나고 계시지 않지만 친박 좌장들은 지금 벌써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도 뒤에서 마쿠에서 진두지휘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언론이 다 보도하고 계시고 예. 기자들과 의원들이 증언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가요? 저는 뭐 이미 그 이혜훈 의원님 말씀 속에 예. 그 김무성 대표 조기 복귀를 기정사실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인가를 떠나서 비박계가 정의와 김무성이라고 하는 PK 세력 그리고 이재호 의원인 그 이명박계 그리고 남원정이라 불리는 남경필 원희룡 그 정병국의 소장파들 이 흐름들이 합류한다고 한다면 예. 당내에서의 의미 있는 그룹들도 내지는 새누리당을 벗어난 새로운 진영들을 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뭐 정치 구단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박계가 국민의당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권 일각에서 예. 그 얘기는 이전부터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4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친노와 비노가 쪼개져 갖고 이제 국내당이라고 하는 제3의 정당이 생겼듯이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이 도저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공존할 정도도 그것도 조차도 힘든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갈라서고 그다음에 그럼 비박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 비노가 중심이 된 예. 국민의당하고 어느 정도 이제 중도 좌우하면서 좀 그 크게 흐름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일각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예.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했던 건데 네. 오늘 이제 새누리당 사태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요. 예. 오히려 그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비박들은요, 이게 사실 말이에요. 타이밍상의 문제였죠. 예. 사실 올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이런 그 패기만만한 그 젊은 의원이 혁신안을 쫙 밀어붙인다 할지라도요. 예. 막판에 저는 언젠가 친박이 뒤집기가 나올 거다. 근데 친박이 뒤집기 시도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언젠가가 문제였죠. 예. 이런 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였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냥 판 자체를 아예 그냥 성립을 안 시키고 그냥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런 분화가 그 스케줄이 타임 스케줄이 더 땡겨질 수가 있다. 오히려 촉진제의 역할을 예. 그러니까 친박이 이게 과연 자신들을 위한 것인가? 왜냐하면 예. 친박이라도 당권을 잡고 뭐 하려면요 비박이라고 하는 자신들과 다른 세력을 당내에 붙잡아 놔야 되는데 예. 오히려 밀어 제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올게 왔는데 좀 빨리 왔다고 하셨는데 네. 비박계 움직임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8 기념식이 이제 내일인데요. 오늘 이제 전야제가 있었고요. 야권의 잠룡들이 광주로 모였습니다. 주제 보시죠.
저렇게 한 번에 보니까요. 네. 총집결이네요. 그야말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5.18이 호남만의 행사이기 때문에 호남에 집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가의 기념일을 제외하고 야당은 특별하게 4.19, 5.18, 6월 10일, 6월 항쟁 기념일을 중요하게 민주주의를 계승한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광주에 대선 잠룡들도 총 집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5.18이 아닌 일상적 시기에 그 야당의 중심 세력이 호남이라고 해서 호남에 지나치게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야당 체질 개선하라고 하는 호남의 민심을 자칫 자주 와라, 망월동 가고 양동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얼굴 자주 보고 싶다라는 것으로 수준을 낮추기보다는 야당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 본연의 그 호남의 문제의식에 더욱더 주목하는 게 타당한 광주 호남의 문제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전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조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는데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좀 어색했다 그래요? 뭐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뭐 라이벌이고 또 불편한 관계고 그런데 그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양무호남 시무국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권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 사진 보면 좀 떨어져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서 있고 이제 저 눈길도 안 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악수도 안 나누고 거의 이제 뭐 말도 안 나누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관계가 그대로 저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을 향한 야권 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은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 호남 시무 정권입니다. 지금 그 야권 입장에서 보면 예. 호남을 잡지 못하면요 대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그 누구가 됐든 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아예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긴 일정이었는데요. 호남 민심 잡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총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진퇴를 걸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화답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보라기보다는 낙선자 위로, 그리고 소록도 방문이라고 하는 봉사, 그리고 5.18 기념식 문화제에 참석, 이런 형태로 우회적으로 좀 돌아가는 형태를 통해서 호남 민심이 악화되는 것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행보라는데, 사실상 공식적인 당대표 행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권 행보로 파악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5.18 기념식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임을 위한 행정국 재창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안 밝히고 있어서 어떤 입장이냐 했었는데 하루 남았지만 이거 재창되는 걸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그런 입장은 뭐 너무나 예. 자연스러운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아니더라도 박정희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민의당 입장은 수차례 이제 천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정부에서 재고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조차 안 하게 되면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새누리당의 친박이 이게 집단적 반발하고 보이콧도 시킨 것과 다 이게 연관이 돼서 결국 이런 총선에서의 균열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친박은 그냥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 전국은 계속 좀 경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5.18 기념식에서 정말 그런 모습, 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국무총리는요 이렇게 되면 안 부를 것 같아요 노래를. 예. 그럼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과연 그게 국민통합과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저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란 단어를 요즘 자주 언급하기 시작한 안희정 지사가 광주 가는 것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차기 잠룡지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그다음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이 차기 지자인데, 현재는 뭐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빛을 못 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독주는 문재인 대표를 뿐만 아니라 야당 더불어민주당 전체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2군 그룹인 안희정 지사와 김부겸 의원 이런 2군 그룹들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풍부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도 아마 적극적으로 광주의 행보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야권 잠룡들 광주에 총집결했는데 누가 민심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